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국채와 같은 채권을 사고 팔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예치받기도 하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우한솔 과장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는 매일 금융기관이라는 선수들이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남는 돈을 운용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경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해설 시간에는 공개시장 운영이 통화정책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공개시장 운영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국채와 같은 채권을 사고 팔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예치받기도 하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보통 콜금리라고 부르는 초단기 시장금리의 조절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콜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담보 없이 매우 짧은 만기로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 콜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금리가 콜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기준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통화정책의 효과를 의도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콜금리의 안정적 관리가 통화정책 실현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인 결제 유동성 유지는 은행들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의 총량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목적인 시장 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공개시장 운영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이라는 세 가지 일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효성은 통화정책 결정이 금융시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개시장 운영의 실효성은 지준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는데요. 지준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준, 즉 지급준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보유한 예금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은 지급 요구에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 예치해 두어야 하지만 어떤 날은 돈이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끼리 짧은 만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지준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인 효율성은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과도한 규모로 거래한다면 가격 변수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금융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상호성은 공개시장 운영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원활히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개시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토대가 되는 공개시장, 즉 금융시장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를 신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일반 원칙을 지키면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공개시장 운영은 1998년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금리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도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개시장 운영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의 주요 특징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초과 유동성을 흡수해 왔습니다. 만기가 길어 정책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통화안정증권과 만기가 짧아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이 가능한 RP 매각, 통화안정 계정 예치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장 운영 정례 입찰 일정을 사전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유동성 흡수가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금리 상하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초단기 시장금리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 상하한 체계와 금리 하한 체계로 나뉘어집니다. 금리 상하한 체계는 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초단기 시장금리를 이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금리 하한 체계는 금리의 하한을 설정하고 초단기 시장금리가 이 하한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미 연준, ECB와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초단기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 하한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급준비금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금리 상하한 체계를 선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21세기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PF 관련 시장 불안 등 몇 번의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때마다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자금 배분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켜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불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합니다. 먼저 RP 매입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하여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RP 매입을 통해 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유동성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여력을 좀 더 확충해야 할 경우 대상 증권이나 대상 기관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와 거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면 유동성 공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 불안이 채권 시장으로 확대되면 한국은행은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을 좀 더 장기간 공급할 수 있고 채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위기가 마무리되고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한국은행은 이 조치들을 빠르게 정상화하여 일상적인 공개시장 운영 체계로 돌아갑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서 공개시장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준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 공급이 수요보다 큽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지준 수요가 한국은행에 예치해 둬야 하는 필요 지급준비금이라면 지준 공급은 넓게 보았을 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준 시장의 균형을 맞춰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을 흡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흡수하는 유동성의 양을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외 부문을 비롯하여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본원통화, 즉 민간의 화폐 수요와 지급준비금 수요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금융권 총 자산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이외의 기관들이 단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서 콜금리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급준비금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 금융의 디지털화 등은 민간 화폐 수요의 변동성을 높이고 지급준비금 수요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공개시장 운영의 수행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살펴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공개시장 운영의 일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에서 좀 더 중점을 두게 될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금리 상하한 체계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금리 상하한 체계는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여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내 과도한 위험 축적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 상하한 체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등으로 확대 선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준비금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맞추어 공개시장 운영 수단을 활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통화안정증권으로 대부분의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흡수가 필요할 경우 RP 매각을, 반대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RP 매입을 실시하면서 RP 매매를 흡수와 공급의 양방향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촉진하고 시장의 자금 배분 기능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여 공개시장 운영의 일반 원칙인 실효성과 상호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관에 이를 신속하게 공급하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져 금융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통화안정증권의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라고 불리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우리나라의 중단기 지표 채권으로서 늘어나는 채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유동성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꾸준히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면서 BOK 이슈 해설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정하고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화정책을 완성하는 한국은행.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복보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